이제 지역혁신 전략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전략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지역혁신 전략의 개념과 주목받는 이유, 그리고 지역혁신 체계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역혁신 체계와 클러스터의 관계, 유사점과 차이점을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바람직한 지역혁신 체계를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또한 지역혁신 체계의 성격, 그리고 사회적 자본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지역혁신 체계의 정책적 함의를 이번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 체계와 산업 클러스터와의 관계입니다. 이 산업 클러스터라는 용어는 하버드 대학의 포터 교수가 지역경제 개발 전략으로서 처음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제시하였습니다. 산업 클러스터는 하향적 개발 전략이 아니라 상향적 개발 전략이고 지역의 토대를 둔 개발 전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와 생산이 연계가 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특정 분야의 관련 기업과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는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전문화된 기관과 지식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또 경쟁 기업과 관련 기관 그리고 수준 높은 고객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지원 서비스 기업들이 한데 모여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으로 시너지를 발휘하는 일정 지역을 의미합니다. 관련 기업이라는 하는 것은 경쟁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얘기하고요. 연구기관은 대학과 연구소, 또 지원 서비스는 금융 서비스, 법률 서비스, 회계 서비스, 보험 서비스 등을 얘기합니다. 한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과 또 각종 지원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한데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함으로 해서 상호작용으로 시너지를 발휘하는 일정 지역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와 지역혁신 체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사점은 클러스터와 지역혁신 체계의 유사점은 산업 직접 또 관련 역할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 협력, 신뢰, 믿음 그리고 공동 학습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클러스터에서는 좁은 지리적 공간 범위 내에서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동일하거나 인접된 산업 부분에 속하는 상호 의존적 기업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좁은 공간 속에서 특정한 산업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들이 상호 의존적인 기업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지역혁신 체계는 산업 부분은 물론이고 공공 부분까지 모두 포괄하는 보다 넓은 지역 시스템 하에서의 상호 연계된 지식 창출과 활용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보다는 지역혁신 체계가 훨씬 이 넓은 지역의 시스템화에서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그러면서 상호 연계된 지식 창출과 그리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혁신 체계와 클러스터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지역 혁신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는 클러스터 정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고 있는 서로 관련된 산업들 사이의 관련 다양성, related variety, 관련 다양성이 클러스터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산업 부분의 흡수력을 높이고 지식 확산을 통해서 혁신을 제고합니다. 서로 관련된 산업들 사이의 관련 다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다양성. 예를 들어보죠. 클린테크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클린테크 클러스터. 이거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이 클린테크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반도체 장비 산업이 발전된 지역에서 태양에너지 장비 산업이 서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산업과 서로 연관성이 있는 태양에너지 장비 산업. 관련 다양성을 인해서 그 클러스터가 성장 발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T 클러스터, 실리콘밸리, 또 우리나라 테헤란밸리, 또는 우리나라의 탄교 실리콘밸리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지역을 보면은 여기 IT 클러스터들이 서로 이렇게 관련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서로 그 지역의 클러스터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T 클러스터죠. 컬처 테크놀로지, 문화 기술. CT 클러스터를 예를 들면 출판 게임 담지가 한 군데 모여 있어가지고, 또는 완소스 멀티 유즈 산업이 한 군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 지역의 CT 클러스터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클러스터는 자율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정부가 처음부터 직접 기획하면서 시작해서 또 클러스터 단지 조성하기까지 이렇게 정부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클린테크 클러스터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클린테크 클러스터의 여러 관련 다양성을 인해서 반도체 장비 산업과 태양에너지 장비 산업이 서로 이렇게 협조하면서 그 지역의 클러스터를 성장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총 전력의 33%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소스 멀티 유저. 하나의 소재를 서로 다른 장르에 적용해서 파급 효과를 노리는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의 경우에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이런 것들 총망라해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그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그것이 이제 원소스 멀티 유스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미디어 프랜차이즈, 일본에서는 미디어 믹스라는 이름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기술,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방송, 영화,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등 문화예술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린테크 클러스터, 원소스 멀티 유즈, 그다음에 CT, 문화기술 이런 것들 모두 서로 관련된 산업들 사이에 관련 다양성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클러스터의 성장과 발전에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람직한 지역 혁신 체계를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바람직한 지역 혁신 체계를 위해서는 지식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중요한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 중소기업들 사이의 네트워크, 그리고 연구소, 대학, 그리고 기업 간 파트너십,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바람직한 지역혁신 체계를 위한 전략으로서는 두 번째로는 기업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 기술적 표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품질 관리 시설을 제공한다든가 기계 장비 정보 등을 제공한다든가 이러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외 선진 기술과 시장과 열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역신 체계는 개방 체제의 입장에서 이론이 정교한 이론이기 때문에 환경과의 다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선진 기술 그리고 시장과의 열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상호 학습 혁신 체계가 가능하도록 지역 공동체 협력 문화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특정 지역의 혁신 역할 주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산업계, 학계, 자치단체,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등 여러 지역 혁신 주체들이 있는데 이 지역 혁신 주체들이 서로 상호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지역 공동체 안에 협력 문화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 정부의 정책 능력 향상입니다. 바람직한 지역신 체계 안에서 역할 주체 안에서 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능력이 중요한데 정책 학습 능력,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량, 그 다음에 정책의 합의를 끌어내는 역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역 혁신 체계를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로 지역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정비, 두 번째는 기업의 정말로 필요한 정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해외 선진 기술과 시장과의 개방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협력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정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 혁신체계의 성격입니다. 지역 혁신체계의 성격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생적 발전 전략,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전략,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토대 형성 전략 등 세 가지의 성격을 지역 혁신 체계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생적 발전 전략으로서의 지역 혁신 체계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개발 전략은 국가 주도적인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는 발전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고도 성장을 달성했고 다시 말하면 압축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은 독일의 경제학자인 리스트가 주장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리스트는 낙후된 산업 및 경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리스트가 주장하는 이 국가 역할과 국가 주도적인 발전 전략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주도적인 발전 전략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결정하는 하향식 개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생적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선택받은 지역은 발전하지만 선택받지 못하는 지역은 낙후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혁신 체계는 국가 단위보다는 지역 단위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그 지역 안에 있는 혁신 역할 주체들,
산학연관 협력의 메커니즘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역혁신체계는 전형적으로 내생적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생적 발전 전략이 아니라 내생적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외생적 개발 전략의 장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생적 개발 전략의 장점이 최근에 와서 새롭게 인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에서도 지역개발 과정에서의 내생적 개발 전략의 장점을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외생적 발전 전략이 아닌 지역 단위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내생적 발전 전략이야말로 지역 혁신 체계의 첫 번째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혁신 전략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전략으로서의 지역 혁신 체계입니다. 지역 혁신 체계 성격의 두 번째는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전략으로서의 지역 혁신 체계가 되겠습니다. 내생적인 개발 전략을 채택했다고 해서 국가 혁신 체계와 전혀 연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혁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상위에 있는 국가 혁신 체계와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주로 지역 전략 산업을 통해서 지역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을 가져오기 반면에 국가 차원에서는 지역 전략 산업들의 총합적인 생산성 제고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게 됩니다. 지역 차원과 국가 차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지역 전략 산업의 선정을 정치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되고 그 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전략 산업의 선정과 그리고 지역 전략 산업의 육성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혁신 주체들의 집합체인 지역 혁신 체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지역 혁신 주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산업계, 지역의 학계, 자치단체, 지역의 시민단체, 언론 등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 혁신 주체들이 바로 지역 혁신 체계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 균형 발전 토대 형성 전략으로서의 지역 혁신 체계입니다.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지역에서 1인당 소득 수준이 동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 그런 의무는 모든 지역에서 1인당 소득 수준이 똑같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1인당 소득 수준은 분명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나친 지역적인 소득 격차가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적인 소득 격차를 희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소득 수준의 격차를 희정해야 되는데 이 희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혁신 체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혁신 체계를 통해서 그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게 되면 민간 부분에서 많은 투자가 들어오게 되고요. 민간 부분의 유입을 촉진시키게 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지방대학을 육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을 자치 권한을 확대시켜주면 그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매우 높이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혁신 체계는 국가 균형 발전 토대 형성 전략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역별로 지나친 소득 격차는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혁신 체계가 필요하고 그 지역혁신 체계를 통해서 지역별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거죠. 지역별 성장 잠재력을 높이게 되면 민간 부분이 유입되고 또한 중앙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지방대학을 육성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자치 권한을 확대시켜주면 또한 그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역혁신체계는 국가균형 발전 토대 형성 전략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혁신체계와 사회적 자본입니다. 지역혁신 네트워크와 지역혁신을 강조하면서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으로 나오는 자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믿음, 규범, 네트워크, 집단 학습 등의 요소로 사회적 자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자본이라는 것은 개별 은행 계좌에 들어있고요. 인적 자본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있고요. 그러나 사회적 자본은 이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사회적 관계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성에서 사회적 자본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 믿음,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적 관계 속에 사회적 연결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퍼트넘은 우리 사회의 능률성을 제고시키려면 신뢰와 그다음에 규범과 그리고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우리 사회의 능률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응집력을 형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 활용될 수가 있다. 그 사회에 사회적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와 믿음과 그리고 협력, 그 다음에 공유, 네트워크 이런 것이 많은 사회는 믿을 수 있는 사회고 그리고 그 사회는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사회적 자본에는 두 가지 생산적인 효과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회적 자본은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교환 활동에서 야기되는 비용으로서는 조사 비용, 정보 수집 비용, 교섭 비용, 주식 중개료 등등 많은 거래 비용이 필요한데 만약 사회적 자원이 많으면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서로 신뢰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신뢰가 형성되면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자본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그 집합적 학습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성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믿음이고 그 다음에 신뢰이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가 팽배하면 협력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집합적으로 서로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촉진시키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그 사회적 관계망 속에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자본은 화폐나 기타 유형의 재화는 달리 특정 개인이 점유할 수 없으며 무형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그리고 그 총량을 특정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체계의 정책적 함의입니다.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성, 혁신성, 계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속에서 세계화 속에서 지역적 차원의 경쟁력이 강조되고 지방의 경쟁력이 강조되고 지방의 정체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토대로 해야 됩니다. 지역성을 토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성과 혁신성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성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국가혁신에 비해서 지역혁신은 다양한 지역 역할 주체들 사이에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에 의존한다. 국가혁신에 비해서 지역혁신은 다양한 지역 역할 주체들 사이에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에 의존한다. 다양한 지역 역할 주체들이라는 것은 지역 산업계, 학계, 자치단체, 지역 시민단체, 언론 등이 되겠는데요. 이들 역할 주체들 사이에 수직적 거버넌스가 아니라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에 의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지역 역할 주체들, 지역기업, 연구소, 대학, 자치단체, 시민, 언론 등의 창의적인 협력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을 요구한다. 다양한 형태의 산학 연관의 협력은 신뢰관계에서 발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뭐죠?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입니다. 사회 연결망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만 다양한 지역 역할 주체들 사이에 창의적인 협력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혁신을 지향하는 지역성은 내부 역할 주체들 사이에 협력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혁신을 지향하는 지역성, 역할 주체들 사이에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협력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이익이 극대화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 주체들 사이에 서로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가야만 지속적인 협력관계,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지역혁신 전략의 두 번째에서는 지역혁신 체계와 클러스터의 관계, 바람직한 지역혁신 체계란 전략, 그리고 지역혁신 체계의 성격, 사회적 자본, 또 지역혁신 체계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지역혁신 전략의 세 번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